제6장의 마지막 절인 프로세스 관리와 프레임워크 절에서는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체제 설계에 대한 다양한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기능 관리와 프로세스 관리의 균형이라는 부분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체제 설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이 업계에서 제한되는 표준화된 프레임워크를 참조하면 우리가 보다 쉽게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체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에 대한 표준으로 제시된 모델이 PMI가 제공하는, 즉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인스티튜트가 제공하는 PMMM,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머추리티 모델과 SEI가 제공하는 CMMI, 그리고 이 밖에도 앞서 언급했던 서플라이 체인 카운슬의 SCOR 비즈니스 프레임워크와 ITGI의 코빗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이들 각각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MI의 PMBOK와 OPM3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인스티튜트에서는 기능 관리를 담당하는 운영 관리자와 프로젝트 관리자를 구분하여 접근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PMI는 운영 프로세스보다는 프로젝트 프로세서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프로젝트 프로세스 역시 어떤 광의의 넓은 의미에서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PMI의 지식 체계는 운영 프로세스 설계에도 어떤 유용한 어떤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PMI의 지식 체계는 PMBOK,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바디 오브 knowledge와 OPM3, 오가니제이셔널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머추리 모델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 그림은 PMI에서 구분된 5단계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와 10개의 카테고리 지식 체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매트릭스입니다. PMI에서는 프로젝트를 지금 그림의 상단부에 볼 수 있듯이 발의, initiating, 계획, planning, 실행, executing, 감시 및 통제, monitoring and control, 그리고 종료, closing의 5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지식 체계를 10개의 카테고리로 해서 통합부터 해서 이해 당사자까지의 카테고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PMBOK는 현업 프로젝트 관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변경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5개의 프로세스 단계별로 10개의 지식 체계별로 해당되는 부분과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발의와 종료는 2개의 지식 체계에만 관련되고 실행 부분 역시 해당되지 않는 지식 체계가 있습니다. 전 지식 체계에 관련된 것은 계획 단계가 유일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PMI는 2003년 12월에 OPM3를 발표했고 두 번째 에디션은 2008년에 공포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델 개발을 위해 전 세계에서 2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들은 프로젝트 관리 전문가 약 3만 명에게 설문서를 발송하여 설문조사 결과 약 180개의 모범 사례를 취합하고 2,400개의 역량, 산출물, 그리고 성과지표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선정된 모범 사례는 3개의 범주, 즉 프로젝트, 프로그램, 포트폴리오 등 총 4단계 표준, 측정, 통제, 지속 개선 등으로 해서 프로젝트 관리 성숙도를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성숙하면 지금 슬라이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좌하단부에서 우상향 방향으로 그 성숙도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것입니다. IT 업계에서 그 성숙도 모델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카네기 멜론 대학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연구소, 즉 SEI에서 주관하는 CMMI일 것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죠. 그 CMM은 IT 부분을 위한 프로세스에서 시작해서 업계의 전체 프로세스를 대상으로 하는 CMMI로 확장된 것입니다. CMMI는 약자에 포함된 역량, capability, 그리고 성숙도, maturity의 관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역량 관점으로 CMMI의 프레임워크를 사용한다면 각 단계별로 실무자들이 숙달되어야 할 기술을 규명하고 이러한 기술을 내재화하는 교육체제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 반면에 성숙도 관점의 CMMI 접근은 프로세스의 성숙도를 다음 단계로 높이기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를 결정하고 자원과 역량을 투입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CMMI는 와츠 험프리가 제안한 5단계 성숙 모델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험프리가 제안한 5단계는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왼쪽에 초기, 반복, 그 다음에 정의, 그 다음에 관리, 최적화 단계입니다. CMMI 초기에는 험프리의 모델을 그대로 수용하여 많은 교재에서 이러한 5단계로 성숙도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약간의 명칭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CMMI 최신 버전은 초기 관리, 정의, 양적 관리, 최적의 5단계로, 그런데 이제 명칭이 변화된 것은 2단계와 4단계가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CMMI 인증업체가 CMMI 레벨 2 인증부터 시작한다는 이유로 해서 시장의 요구에 따라 성숙도 레벨의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험프리가 제안한 CMM의 명칭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그림은 이를 토대로 수정한 것으로서 변경 전후의 명칭을 같이 표시해 놓았습니다. 그림에는 4개의 관리 분야별로 각 단계에 추진해야 할 대표적인 활동이 매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분야는 그림의 위에 보듯이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 관리, 엔지니어링, 그리고 지원 분야로 해당 분야를 담당하는 관리자들의 업무를 이렇게 매핑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Supply Chain Council의 SCOR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Supply Chain Council의 SCOR 프레임워크는 공급망 관리 프로세스를 핵심 프로세스로 다루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프로세스 레벨 2는 기호 P, S, M, D, R로 프로세스를 단순하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앞에 5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중 S, Supply, M, Make, D, Delivery만으로 표현한 공급망 관리를 그림 5-13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다이어그램 프로세스에는 P, 플랜 프로세스가 생략되어 있기도 하죠. 그래서 물론 P 프로세스를 추가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좀 더 복잡한 그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SCC는 하위 프로세스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P와 M을 조합한 서브 프로세스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즉 PM1, PM2, PM3, PM4와 같이 표기하고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PM4는 Establish Production Plan, 즉 생산계획 수립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표기법은 이 Enabling Process에도 적용되어 EM1부터 EM8이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일례로는 EM3는 Manage Production Data, 그래서 생산 데이터 관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사카, 즉 정보 시스템 오디트 앤드 컨트롤 협회 산하의 ITGI는 IT 프로세스 관리를 조직화하는 프로세스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습니다. 최신의 버전은 코비5로서 기업 전략과 IT 전략에 통합된 거버넌스와 관리 도메인의 실행 전략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코비5는 5개 카테고리 중 37개의 서브 프로세스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이 코비5가 제안하는 기업의 전략적 선택지와 프로세스 선택지의 연관도 매핑표를 활용해서
손쉽게 실행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런 표준 프레임워크들은 업계의 요구로 지속적으로 바뀌는데 단순한 모델에서 더욱 복잡한 모델로 바뀌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프로세스 관리를 위한 레퍼런스 프레임워크는 앞서 설명한 5가지 외에도 더 다양한 종류의 모델이 있습니다. 또 앞의 사례로 프로세스 관리 모델에 대해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프레임워크는 어디까지나 도구이고 모든 회사가 표준 프레임워크에 맞춰 업무를 표준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의 역량과 수준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활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아무런 참고 자료 없이 시작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업계의 표준 프레임워크와 모범 사례가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아키텍처링 단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활용함으로써 회사의 현재 수준을 평가하고 목표 수준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직원의 역량과 교육 과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에 맞는 성과 지표를 정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관리 지표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6장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